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5월 19일에 열린 LG배 24강전 일본의 스미레 4단과 왕리청 9단의 대국인데요. 스미레 4단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죠. 한국의 개건기사로 와서 지금 한국바둑, 한국기원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자, 왕리청 9단 같은 경우 올드팬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왕리청 9단, 2000년대 초반에 한국바둑의 레전드 조서유의 4인방과 세계대회 우승을 다툴 정도로 굉장히 클래스가 있는 그런 일본 바둑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기사입니다. 자, 두 선수의 대국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왕리청 9단이 흑이고 스미레 4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초반 화점 소목 양화점으로 두어갔고요. 자, 3-3에 들어가니까 자, 여기서 스미레 4단이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곳을 하나 걸쳐 두고요. 자, 좌하기 쪽을 젖히고 바로 젖혀가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일단 걸쳐둔 것 자체가 충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곳을 끊어가는 변화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충머리냐면 보통은 백이 축이 안 좋다면은 나리자로 받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축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기까지 하나 걸쳐 두었기 때문에 이런 끊어가는 변화를 택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냥 젖혀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끊어가니까 호구 쳐서 지켰는데요. 자, 호구 치는 수로는 여전히 축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축으로 잡아두는 것도 백이 굉장히 두텁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흑이 반대쪽을 끊는다면 서로 이제 빵빵 때림을 통해서 흑도 두터워지고 백도 두터워지는 변화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스미레 4단은 그냥 지켜두었어요. 자, 그냥 지킨 수는 방금 보여드린 변화처럼 빵빵 때리는 변화가 나왔을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스미레 4단 호구 쳐서 지켜두니까 자, 일반적으로는 하나 들여다 봐놓고 이곳을 뻗는 게 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왕리청 9단도 일단 좌상 쪽을 붙여가면서 백의 모양이 커지는 것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백의 모양을 견제했다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흑이 늘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단수 치는 거는 백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수 치고 때릴 때 좌변 쪽을 다가가고요. 자, 한 칸 뛰어갈 때 눈목자로 벌려두면서 초반에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스미레 4단의 의도대로 조금 두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물론 흑이 이 단수를 맞는 대신에 좌변 쪽을 깨기는 했지만 좌상 쪽 그리고 이 단수 한 방 맞은 게 생각보다 두터운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이 약간은 주도권을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눈목자로 굳혀두니까 자, 마주보는 변자리 항상 좋죠. 하변 쪽을 벌려두고 왕리청 9단도 포석 자체가 나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침착하게 두 칸 뛰어두면서 흑의 모양을 키워가고 있죠. 들어가니까 이제 좌변 쪽, 이 자리가 블루스팟이에요. 인공지능의 추천수라는 말인데, 자, 보시면은 백이 뛰어가는 순간 백의 모양이 넓어지고 지금 보시면 하변 쪽까지 하중앙 쪽까지 백의 모양을 약간은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 흑돌 4점이 아직 완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흑돌도 압박하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들어가니까 뛰어가고요. 자, 묘한 자리를 딱 어깨 짚어 왔는데, 자, 어깨 짚어 간 건 아니고 응수타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수의 의도는 실전처럼 이제 받아주면은 활용을 통해서 한 번 더 눌러가면서 흑의 발전성을 없애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흑도 그냥 받아주는 거는 어쨌든 스미레 4단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흑도 한 번 정도는 반발을 해도 됐었을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물론 흑의 집도 깨지기는 하지만 보시면은 백이 나갈 때 우변 쪽이 자연스럽게 흑의 집으로 굳혀지고요. 그리고 하변에 벌려두었던 돌도 흑돌이 먼저 오게 된다면 하변 쪽의 주도권도 흑이 잡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장면에서 두텁게 막아가면서 싸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다양한 변화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반발하는 것도 가능한 장면이었는데 일단 계속해서 뭐 포석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왕리청 9단
받아두고요. 자, 나래자로 눌러가니까 이제는 축이 흙이 좋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밑으로 기어갈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왕리천 구단도 끊어가면서 전투를 시작을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축이 이런 식으로 축을 바로 모는 거는 흑돌에 딱 걸리기 때문에 성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스미레 4단의 생각도 어깨를 짚어 갔을 때부터 이 자리를 붙여가면서 축머리로 활용을 하고 이 흑돌들을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당연히 흑도 축으로 잡힐 수는 없기 때문에 밀어 두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인데, 자, 일반적으로 이곳 실전에 둔 것처럼 이 자리를 젖히는 게 굉장히 무난하고 더 좋은 자리처럼 보이지만, 인공지능은 아래쪽을 젖히고 이런 식으로 흑돌을 압박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상변 쪽을 키우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흑이 나가면서 백의 하중앙 쪽 모양을 깨기는 했지만, 백의 상변 쪽 모양이 하중앙 쪽 그 불확실한 집 모양보다는 더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을 젖히는 게 일감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저 같아도 만약에 실전이라면 이 자리를 두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의 그 깊은 뜻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스미레 4단의 의도대로 젖히고 이어두면서 두텁게 중앙 쪽 세력을 마련하고 흑돌에 대한 압박도 해 나가고 있고요. 자, 밀어가면서 도망갈 때, 자, 이곳을 붙입니다. 자, 붙인 수의 의도는 이제 그냥 집 모양을 넓히면 하변 쪽을 뭐 이런 식으로 당하거나 아니면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모양이 생각보다 넓고 백이 차단을 하더라도 이런 교환들이 된다면 흑이 쉽게 털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미레 4단, 백도 하변 쪽을 일단 막아두고 중앙 쪽을 키워가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붙이면 저철화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만 당하더라도 흑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쁜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뻗으면서 두게 된다면 이 밀어둔 흑돌이 약간은 자충성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된다면 백 입장에서도 모양 깔끔하게 하변 쪽을 막아두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곳을 끼워가면서 반발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자, 위쪽을 이제 단수치고 막는 거는 끊겼을 때 이 싸움은 오히려 흑이 더 두터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입장이 아래쪽을 내뚫렸을 때 마음에 들지가 않죠. 막더라도 그 다음에 중앙 쪽 견제로 온다면 막상 백이 억지로 집을 짓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아래쪽을 끊고, 아래쪽 끊기 전에 하나 젖혀두는 교환을 했네요. 하나 젖혀두고 아래쪽을 끊어두고 있고요. 자, 여기서 그냥 흑이 늘어서 지켜두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자리도 굉장히 큰 자리예요. 하지만 지금은 중앙 쪽 백 모양이 더 커지기 전에 입구자 정도로 견제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자, 입구자를 두면은 이 젖혀두고 잡아둔 흑백의 교환이 흑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두텁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보다는 중앙 쪽으로 돌이 나가는 게, 물론 이런 자리를 당하기는 하지만 요거는 집으로 뭐 한 10집 정도 당했는데 중앙에 비한다면은 중앙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런 식으로 단수치고 잡자고 하는 거는 백돌이 잡히면서 성립을 안 하겠죠. 그래서 실전에 느는 수도 훌륭한 자리지만 백이 막상 이곳을 딱 봉쇄하고 보니까 백의 모양이 점점 구체화되는 느낌이죠. 자, 여기서 단수 쳤는데 늘고요. 자, 두어갈 때, 자, 밀어갔는데, 자, 이 장면에서도 이 두 점은 이미 흑돌이 실리적으로 득을 봤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까지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이수로는 당연히 두 점 한 방 때리면서 우변 쪽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의 영역이었던 상변 쪽을 다가간다면, 물론 백의 집이 굉장히 돋보이긴 하지만 흑의 우변 쪽 집 모양도 만만치 않게 크기 때문에 이런 싸움으로 갔다면 5대5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이제 다 받아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받아주고 백이 있는 순간 보시면은 이게 뭐 실전에도 약간은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 백이 여기를 늘었을 때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단수치고 단수치면은 자충이 되는 형태죠. 그런 자충까지 생각을 했을 때 흑이 두 점을 살려 나간 거는 그렇게 좋은 수라고
환영받지는 못할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왕리청 구단도 중앙 쪽 백의 집을 견제를 해 나갑니다. 자, 이제 스미르 4단 2점을 살려 나가는데 이 수를 이제 쭉쭉 살려 나가는 건 여전히 나가는 수를 보겠다는 거죠. 자, 나갔을 때 이 나간도를 제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아까 여기 잡아두었으면 굉장히 큰 우변집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백의 진영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인공지능의 추천수는 조금 두기 싫은 자리긴 한데 이곳을 두텁게 이어두는 게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예요. 이 2점을 확실하게 잡고 흙의 연결도 끊길 일이 없죠. 그래서 이 2점을 확실하게 연결하는 게 제일 좋은 수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 간의 대국에서 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공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왕리청 구단도 일단 날일자로 두어가고요. 자, 어깨 짚어가면서 탈출하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 수도 여전히 탈출보다는 어차피 이 우상 쪽을 걸쳐두었던 101점이 잡히거나 공격당할 똘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보기보단 우변 쪽 2점을 나가고요. 흙이 그 다음 연결할 때 백이 두텁게 잡아두었다면 백이 약간이나마 좋은 형세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스미르 4단이 어깨 짚어서 나가는 수가 살짝은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중앙 쪽을 두어가는데 하나 붙여두는 교환을 해주고, 자, 밀어두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포인트는 결국에는 중앙 쪽, 상변 쪽도 아니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자리예요. 자, 아무튼 젖히고 젖히니까 스미르 4단 자신의 특기인 전투로 이제 바둑을 끌어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밀었을 때 이 자리는 막아두는 게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젖히면 이렇게 하나 찔러주는 교환을 해두고요. 뭐 늘어서 2점이 잡히더라도 상변 쪽 집을 지을 수 있다면 2점도 두텁긴 하지만 상변 쪽에 굉장히 큰 집, 거의 20집에 가까운 집을 확보해서 백이 나쁘지 않은 바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전히 이 자리 느는 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쨌든 흙은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잡아둔다면은 이것도 여전히 5대5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스미르 4단이 살짝 느슨한 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이은수가 지금 보시면 막힌 것과 비교를 하면은 자충관계도 달라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은수가 흙이 이곳을 젖히면서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살짝은 악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리청 구단도 실수를 했는데 이곳을 젖혀가네요. 자, 이 수로는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곳을 단수치고 백이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뻗어가면서 지금 백돌이 자충을 안 메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켜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서로 간에 실수가 한 번씩 나오기는 했지만 스미르 4단의 느슨한 수가 더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젖혀갔을 때 이제 드디어 우변 쪽을 두어가는데, 자, 아무튼 우변 쪽을 이런 식으로 잡게 돼서는 집균형은 맞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아까와는 얘기가 다른 게 흙이 이 자리까지 젖혀두었고 선수까지 잡았기 때문에 단수 한 방이 너무 통렬하죠. 단수 맞고 딱 두텁게 있게 되니까 지금은 오히려 왕리청 구단이 약간의 우세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미르 4단 하나 끊어두고, 자, 이곳을 띄워두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고요. 자, 밀어둘 때, 자, 이제 여기를 굉장히 잡아두고 싶은 자리고, 이렇게 잡아둔다면 지금 흙에 한 5집 정도 우세라고 해요. 그런데 왕리청 구단이 일단 중앙 쪽 백 모양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고요. 자, 두어가니까 하나 끊어두고, 끊어두는 수 자체로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연결하면 그 다음에 연결해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돌을 살리기 전에 이제 먼저 살려두고 백이 나중에 끊는다면 이 3점은 단순히 끝내기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미르 4단이 정확하게 끊어가고 연결하는 살리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는 또 바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미르 4단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역전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어쨌든 살아가고 하변 쪽까지 지키는 동안 흙이 한 거는 중앙 쪽 약간 깨고 2점을 제압한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돼서는 거의 5대5까지 스미르 4단이 다시 따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밀어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 끝내기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전히 5대5 뭐 반집 승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젖혔을 때 지켜두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두고 치봤습니다. 자, 이때 백이 그냥 이어준다면 어쨌든 인공지능의 판단은 역전에 성공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제 아무리 프로기사지만 지금 변수 끝내기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집 차이를 완벽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어두는 게 더 깔끔했다는 건데 스미레 4단이 졌다면 패착이 될 만한 그런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네, 왕리천 구단도 예전의 왕리천 구단이었다면 이 끼워가는 맥점을 찾아냈을 것 같은데, 자, 이 수를 찾지 못하고 그냥 백도를 연결시켜주는 악수를 범하는데요. 자, 이 끼우는 수가 왜 맥점이 되냐면, 보시면 이곳을 단수치면 이제 이었을 때 여기 끊기는 수 그리고 나가는 수 두 가지가 맛보기예요. 백이 빵 때리면 이 두 점을 끊어 잡으면서 굉장히 득을 봤죠. 이거는 다시 제역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지키면 나가는 순간 이 싸움이 백이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려운 싸움이긴 한데 유리했던 입장에서 이런 싸움이 나온다면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백도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건데, 지킬 때 있는 순간 집으로도 일단 득을 받고 여전히 건너붙이거나 끊는 약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을 뭐 나가는 수도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뒤로 물러서더라도 이 교환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흑이 근거를 확보하고 두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끼어가는 수가 굉장히 절묘한 맥점이었는데요. 자, 그냥 물러나고 나서 이제 이 다음에 끼우면 당연히 백은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약간의 찬스를 놓쳤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가 진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을 붙여왔을 때 백이 좌상 쪽에서 득을 받기 때문에 그냥 이어두었다면 굉장히 유리한 한 4집에서 5집 가량까지도 유리한 종반전 끝내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스미레 4단 입장에서 바둑을 곰곰이 보니까 분명히 살려두면 유리한데 요 건너붙이는 자리가 너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너붙이더라도 지금 당장 백돌이 잡히지는 않거든요. 네, 단수치고 끼우게 된다면 흑이 먼저 잡히는 형태겠죠. 그래서 너무 신경을 썼던 게 졌다면은 다시 한번 패착이 될 뻔한 수입니다. 자, 이곳을 보자마자 왕리천 구단 역시 전성기 때 클래스를 보여주는데 좌변 쪽을 교환을 해두고 딱 끊어잡게 되어서는 이제는 진짜 알 수 없는 승부가 되었고요. 자, 오히려 백도를 굉장히 크게 잡았어요. 그래서 거의 30집가량을 갑작스럽게 득을 받고요. 자, 스미레 4단도 키워 죽인 게 여기 흑돌의 약간의 자충을 노리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집으로만 보자면 뒤로 물러나는 게 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수로 키워 죽인 거는 약간 흑의 자충을 보면서 흑도를 제압하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찝어가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된다면은 흑이 많이 따라잡기는 했지만 백이 여전히 한 반집에서 한 집 반 정도 유리한 그런 형세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라 흑이 일단 이 수 자체가 득이고요. 자, 여기서 왕리천 구단이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 이 수가 거의 마지막 패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수로는 일단 한번 젖혀서 백의 응수를 물어보고요. 자, 막으면 이제 패로 버티는 게 남았다는 거예요. 보시면 막을 때 일단 연결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패로 버텨갈 수가 있습니다. 자, 패는 이 형태라고 보고 단수 쳐서 잡으러 올 수가 있는데, 자, 단수 치고 젖히면서 넘어가자고 하는 이 꽃놀이 패를 결행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서는 백이 거의 대책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단수 치는 수도 붙이는 교환을 해두고요. 자, 여기 늘어서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 교환을 딱 해두고 넘어가게 된다면, 물론 백이 흑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끝내기 자체가 흑의 득이기 때문에
선수를 잡은 흑이 중앙 쪽을 딱 젖히거나 이 끝내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흑이 오히려 3-4집 정도 유리한 종반전 끝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교하지 못했던 왕리천 구단, 이곳을 붙이는 실수 대학수가 등장을 하고요. 스미레 4단이 끊어 잡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야기가 다른 게 아까처럼 젖히고 붙이더라도 젖히면서 패 없이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치고 단수 쳐도 칠 때 여길 끊어서 잡고요. 때리고 단수 쳐도 단수 치고 치중 가면은 흑이 살아갈 수가 없겠죠. 네, 백이 너무 두텁습니다. 연결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정확하지 않은 술순으로 인해서 스미레 4단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볼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상변 쪽을 뚫어가지만 딱 막아두고요. 막을 때 단수 치고 때리면서 선수로 백돌들이 정리를 했고요. 자, 흑이 이곳을 때려서 지켜갈 때 선수를 잡은 백이 좌변 쪽 약간 뒷맛이 나빴던 자리죠. 좌변 쪽 한 점을 끊어 잡게 되어서는 그 이후로는 왕리천 구단이 역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스미레 4단이 3집 반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막아주면서 확실하게 이제 승기를 잡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패 굴복시키고 중앙 쪽을 딱 지키게 되어서는 뭐 지금 당장 집 차이는 5집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유리한 입장에서는 변수를 줄여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미레 4단이 그런 변수들을 줄여가면서 최종적으로 3집반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도 보면은 초반부터 굉장히 어려웠던 장면들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 이 우상 쪽 백대마와 좌변 쪽 흑대마의 바꿔치기 자체만 보자면 백이 득을 봤기 때문에 이 바둑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왕리천 구단이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60이 넘으셨을 거예요. 환갑이 넘은 나이여서 그런 정확한 수순들을 찾아가지 못했는데 정확한 수순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끝내기에서 득을 봤다면 스미레 4단도 엄청나게 진땀 승리 아니면 거의 왕리천 구단이 승리를 했을 것도 같은데 아무튼 대국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스미레 4단으로서는 초청을 받아서 이 세계대회에서 16강에 진출을 하는 기염을 통했는데 16강 대국에서도 좋은 대국 내용 보여주길 바라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어졌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